안녕하십니까, 박래호입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17번째 이야기, 여성 황제 무축전 두 번째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중국 역사상 무축전은 중국의 황제 550명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여자 황제로서, 무축전이 황제로 등극할 때 나이는 67살, 당나라 국호도 무주로 바꿉니다. 이 무축전은 중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 황제가 된 사람인데, 삼국시대의 유비가 60살로 남자로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황제가 되었지요. 황궁의 많은 여인들은 질투와 시기 등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살아왔지만 무축전만큼은 철저하게 권력을 위해서 움직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황제가 된 무축전은 인재 등용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신분 제도에 대해서도 한이 서려 있었기 때문에 신분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고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했었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한 파격적인 제도였었고, 또한 불교 증흥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서 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도 참 잘했었습니다. 이런 제도에 등용된 대표적인 인물이 적인걸, 장안지 등이 있었습니다. 무축전은 당태종 이세민이 다스렸던 시대에 버금가게끔 나라를 잘 이끌어가다 보니까 백성들은 매우 흡족했었고, 무축전은 또 근무가 태만한 관리들은 모두 파면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무축전 여황제는 자신의 권력 확보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행도 있었었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고 또 다른 아들마저도 황제에서 폐위시키는 어미가 되다 보니까 중국의 3대 악녀의 한 사람으로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는 이 여인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자식도 살해하는 냉혹한 여인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비천한 궁녀가 황제에 오르기까지 겪어만 수많은 역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여자로서 그 드넓은 중국 대륙을 통치할 정도로 그 능력이 뛰어났던 축천무우는 그 화려했던 생을 82살에 마감하게 됩니다. 무축전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지요. 내가 죽으면 황제 칭호를 없애고 황호로 부르도록 하고, 남편이었던 고종황제 옆에 같이 묻어달라고 유시를 내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남편의 정치적인 계승자가 아닌 남편과 아내로서 동반자의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후손은 무축전 황제를 황제가 아닌 황후의 예를 갖춰서 장사를 치렀고, 남편 묘인 고종황제의 묘에 나란히 같이 합장을 해 주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여성 황제도 유일한 것이었지만, 황제인 남편과 한 무덤에 같이 합장한 것도 무축전의 새로운 기록입니다. 또한 그녀는 유언으로 내 묘비에는 아무것도 적지 말아라고 했지요. 그래서 무축전의 묘비에는 그녀가 요구했던 대로 아무 글자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축전의 묘비를 무자비라고 이 얘기를 하지요. 왜 묘비에 아무것도 적지 마라라고 했을까요? 아마 묘비에 글을 적게 되면 많은 공적도 적겠지만 가오도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간 그야말로 질곡의 인생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축전은 남성 편력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표적인 한 예를 보게 되면
당태종이 죽자 후궁이었던 무축전이 법도에 따라서 감업사의 비구니로 승려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조그마한 절이라 개울가로 물을 길러 다녔었는데 산 너머 조그마한 절인 백마사의 승려와 자주 마주치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 승려 풍소보와 서로 사통하게 됩니다. 무축전이 황제가 된 후에 이 풍소보는 무축전 황제의 힘에 의해서 백마사 주지가 되고 또한 황궁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특권도 갖게 되면서 법명까지 내려줍니다. 이 황제로부터 받은 법명은 설혜이였습니다. 이러한 설혜이는요, 황제의 백을 뒤로 해가지고 스님으로서의 본연의 일을 저버리는 승려가 된 것입니다. 승복은 입고 다녔지만은 수행도 하지 않고 또 중생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불심을 다 팽개치고 재물을 밝히고 또 여생만을 밝히는 아주 못된 중이 된 것입니다. 이 설혜는요, 당태종의 딸인 고양공주와 또 그리고 무축전의 딸인 태평공주와도 사통하게 되는데 결국 설혜는 태평공주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무축전, 측천무후는 많은 기록을 가진 여성 황제입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에다가 또 황제로 등극할 때 나이가 가장 많았던 황제, 또 한 묘에 두 황제가 같이 합장한, 그리고 또 자신의 묘에 비문이 없는 기록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무축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역사적인 인물이고 걸쭉한 여성 정치가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희대의 큰 인물이었는데 음탕하고 간악하고 황해를 창탈한 악녀라고 하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잘 보살펴서 나라를 훌륭히 다스린 여걸이라고 하는 칭송을 같이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측천무후, 무축전이 죽자 무주로 했던 나라 명칭을 다시 당나라로 국호를 되돌리고 폐위시켰던 중종이 다시 황제로 복원되어서 당나라가 이어가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오늘 이야기,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로서 중국의 3대 악녀의 반열에 오른 측천무후, 무축전의 이야기에 막을 내립니다. 다음 18번째로 이어가는 중국의 4대 미녀의 이야기는 양귀비 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귀비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